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CEO가 좋다라는 코너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CEO는 최고 경제란 뜻이 아닌 compassion, 긍휼과 endurance, 인내와 obedience, 순종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CEO가 좋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전문 의약품 제조기업 한국 유나이티드. 연매출 1,400억 원을 달성하며 한국 의학업계를 이끄는 중견기업으로 업계 5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독교적 기업 윤리로 경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한국 유나이티드의 강덕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대표이사이시면서 장로님이시기도 한 강덕영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유나이티드 제약은 한 30년 전에 제가 창업을 했던 회사고요. 지금 미국의 포브스 잡지가 세계 아세아에서 유망 기업 200개를 뽑으라고 그래서 그 안에 2년 연속으로 저희가 들어간 회사입니다. 주요 아이템은 뭐 어떤 약들인가요? 전부 이제 치료제입니다. 거의 치료제고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제 영양제를 좀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항암제를 주로 수출하고 한국은 노인병에 쓰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병 약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 개발비를 많이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 4% 이상 쓰는 나라들이 몇 나라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비를 거의 12%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게 한 12.5% 정도 쓰죠. 매년 그래서 매출에 한 금년에 한 13%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이 3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지원, 국내 특허 73건, 해외 특허 8건 취득의 위협을 이뤄내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 유나이티드.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포브스로부터 2009년과 2010년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어릴 때부터 사장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럴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사장이 되는 게 꿈보다도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아주 좋아 보였고 특별히 외국에다가 물건 파는 사장, 무역업 하는 게 아주 로망이었죠. 젊은 사람들한테. 그럼 처음 회사 들어가셨을 때는 어떤 직책을 맡으셨어요? 영업사원을 맡았죠. 영업사원 해가지고 열심히 파는 것부터 이제 맡았죠. 그럼 영업사원일 때도 현재 그 대표이사님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성과를 보면 그때는 비록 사원이지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고 제일 중요한 게 회사 일하는 게 바로 내 일이다. 월급 받는 일은 아니고 그걸 내일같이 했던 게 이제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창업을 하게 된 것은 또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영업사원도 오래 하고 이제 직장생활 거의 10년 하니까
자기 걸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 우리 변호사님도 예. 열심히 하시다가 변호사 예. 고시 보고 싶으셨죠. 예. 예.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마다 이 자기 변하기가 있을 때 알이 통통하게 배 가지고 이제 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꿈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내실을 좀 갖춘 다음에 그 욕망이 일어나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약을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다 파는 그런 수입상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유통업을 그럼 하시다가 유통만 하시다가 실제적으로 약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나도 얼떨결에 이제 했죠. 이제 팔리다가 보면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야지 또 욕심이 차는 또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사고 기계를 사고 사람을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그맣게 또 생산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처음에 좀 그래도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셨으면 좀 안정적 직업이셨을 텐데 미래도 보이고. 근데 창업을 하면 그 주변에서 좀 말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들 말렸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욕심도 생기게 하고 너 이제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한번 혼자 뛰어봐라. 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주 좋죠. 모두가 말렸던 창업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한 것도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 준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강덕영 대표. 그러면 그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또는 나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주로 한 거는 이제 문화 활동 쪽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중국 할빈 가가지고 방송국하고 해서 어린이들 이제 음악 콩쿨도 열고 그다음에 이제 무용 이렇게 글짓기 콩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국 말을 좀 되살리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음악 그다음에 문학 이런 데 있는 애들을 발굴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그 조금 지나가지고 거기 이제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할빈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교포들로. 네, 조선족이죠. 근데 조선족들이 할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할 때 그래도 물 한 컵 밥 한 술이라도 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죠. 독립운동에 이제 여러 가지 배후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가서 어머니들이 나가고 애들은 이제 할머니들이 키우는데 얘네들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조그맣게 시작해보자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근데 해서 제가 그 기적을 봤는데 왜 거기 있는 제일중학이라고 그러는 애들이 이제 전부 합창단에 이제 들어와서 했는데 얘들이 한국의 KBS에서 그 방송국에 뭐 바람의 노래인가 뭐 이거를 이제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또 한국 영사관에서 그걸 알아갖고 이제 표창장을 하나 줬어요. 그 제일중학에다가. 그 제일중학에서는 그걸 갖고 학교를 갖다가 재건축하고 그러는데 이제 예산을 정부에다 신청하는데 예산을 뭐 60억인가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잘 지으니까 이게 특급 학교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학교 잘 안 가다가 전부 이제 글로 대학 입학률이 좋으니까 글로 모이니까 그 동네에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학교가 아주 인류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활동이 꼭 그 문화 활동에 끝나지 않고 아주 그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집값 올리는 데까지도 그리고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고 한 10년 지난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 좀 문화가 한국 쪽으로 많이 됐고 조그만 열매들이 이렇게 또 열리더라고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유와 공존으로 인한 나눔이라고 말하는 강덕영 대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까지 수없이 찾아온 위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창업을 한 회사를 결국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특히 그 사이에 IMF도 있었을 테고,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글쎄, 뭐 위기는 지금도 위기가 제일 크고 계속 위기죠. 뭐 위기는 끊임없이 있고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작은 파도가 지나갔다 그러면 큰 게 또 몰려오고 또 작은 게 몰려오고 위기는 지금이 제일 클 때니까 지금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업하는 분들은 위기하려고 뭐 가진 고민을 하고 술도 먹고 뭐 남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게 해결책이 안 돼요. 이제 이제 어떻게 기도를 그때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은 깊이가 있어요. 보통 때 우리 시편 같은 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위기 때 시편을 보면은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결 방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이런 것이 위기 극복 방안 중에 기독교인으로서는 제가 천거해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대표께서 갖고 계신 기업 경영 철학이랄까?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계세요? 그게 이제 경영 철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굴의 개척 정신 그래가지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내줘야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기업이 한국에서만 하면은 시장이 전 업종에 걸쳐가지고 1%가 넘질 못해요. 모든 게 시장이. 제약도 마찬가지로 거의 국내 시장이 한 1% 되고 99%가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번 돈은 이제 거목과 같은 회사. 그래서 그 그늘을 사회에다가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열매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시작할 때 경험 이념이죠. 한국 유나이티드라는 작은 씨앗이 거목이 되어 사회 곳곳에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강덕영 대표. 그의 기업 경영 철학처럼 한국 유나이티드는 거목의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 안 하고 기업을 하는 거는 그건 낭떠러지기도 스스로 떨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신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를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탤런트나 있는 걸 가지고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